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레이스 소식으로 뉴스 매거진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 일리노이 공화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밋 롬니 전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의 박빙의 대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의원 수에 있어서는 롬니가 521명을 확보하며 253명을 차지한 샌토럼과 136명의 킹리치를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리노이 경선에서 롬니는 대세론을 굳히려 하고 있고 샌토럼은 역습의 발판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일리노이 대의원 수는 총 69명입니다. 54명의 대의원이 이번 경선을 통해 선출됩니다만 샌토럼은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 지지자 서명을 모으지 못하면서 최대 대의원 수가 44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 후보가 일리노이 여러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가진 가운데 뉴스 매거진은 롬니 전 주지사의 시카고 대학 연설에 다녀왔습니다. 화두는 경제였는데요. 롬니 전 주지사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제가 자율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 American economy is fueled by freedom. Free people and their free enterprises are what drive our economic vitality. The Obama administration's assault on our economic freedom is the principal reason why the recovery has been so tepid. And by the way, the cost of the regulatory burdens exceed the total cost of all income tax payments in this country. Burdensome, outdated regulations serve only to restrict freedom and therefore imperil enterprise. And by the way, the victims of the regulations aren't the nameless, faceless banks. They're the employees, the business owners, the customers who rely on tho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tead of adding more regulations, I'm going to reduce them with an overriding concern. Do they help or do they hurt jobs? 롬니 전 주지사는 또 오바마 정부가 높은 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So instead of the president raising taxes from 35 to 40, I take him for 35 to 28. Now the reason I do that is to create incentives for people to invest in starting small businesses and creating jobs. My priority is jobs and economic vitality and growth, and that generates revenue for government. 한편 샌토럼은 오늘 일리노이의 락포드와 레이건 대통령의 고향 딕슨, 피오리아 등지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일리노이 경선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두 후보, 박빙의 승부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 일리노이주 선출직에 대한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거인 등록을 하신 분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영화 소식을 정리한 시네마 토크입니다. 극장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와 개봉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변수진 인턴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줄리아 로버츠가 오는 30일 스크린을 찾아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고전동화 백설공주를 코믹하게 풀어낸 판타지 영화 거울아 거울아에서 사악한 왕비 역을 맡았는데요. 데뷔 이후 처음 맡게 된 악역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더셀, 더폴을 통해 특유의 비주얼 감각과 독창적 상상력을 보여준 할리우드의 차세대 감독 탓샘 싱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환경 문제가 전 세계 큰 이슈인 가운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됩니다. 바로 아일랜드 프레지던트입니다. 영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스몰 위기에 몰린 몰디브를 구한 대통령 모하마드 나시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대통령 모하마드의 영웅적인 리더십과 인간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지구변화 정상회의를 포함한 그의 활약상을 사실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격동의 1980년대 의리로 뭉쳐 함께 부산을 장악해 나가던 두 남자. 하지만 공권력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이 둘 사이에 배신과 균열이 나타납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성굵은 연기로 작품마다 주목을 받는 최민식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하정우의 만남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민식은 배역을 위해 과감하게 체중을 10kg 이상 늘렸고, 하정우는 매 촬영마다 8시간이 넘는 전신문신을 하는 등 배우들은 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화는 오는 31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제한 개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주이상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로렉스입니다. 로렉스는 높은 흥행 수익을 내며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도 풀도 바람도 없는 인공도시 스니드빌. 테드는 옆집 소녀 오드리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드리의 마음을 얻을 궁리를 하던 중 오드리가 진짜 나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찾기 위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도시 밖으로 탈출합니다. 나무 요정 로렉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만난 로렉스. 하지만 나무를 가지고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테드는 나무를 찾아 오드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편 이 영화는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성 잭 에프론과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성우를 맡아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총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디즈니의 110주년 기념 블록버스터, 흥행작 니모를 찾아서와 워리의 앤드류 스탠슨 감독의 실사작, 존 카터입니다. 이 영화는 SF의 고전, 서양의 삼국지라 불리는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존 카터는 우연히 행성 이동을 하며 갖게 된 힘을 이용해 전쟁에 내몰린 외계 행성 바숨의 헬리움 인들을 돕습니다. 헬리움 공주 대자와의 로맨스는 이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내용의 여러 설정들은 스타워즈, 아바타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자신의 영화 아바타가 소설 존 카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최고로 평가받는 제작군단을 구성하여 촬영과 효과, 음악과 의상 등에서 높은 완벽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테마는 크레딧 카드의 빚입니다. 이 신용카드 부채 해결책을 3포인트로 정리해 쇼세일과의 관계까지 곁들여 명쾌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상돈 경영 컨설턴트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크레딧 카드 빚 해결 방법 그리고 쇼세일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주택융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대체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연체하신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파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쇼세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선 크레딧 카드는 어디에다가 담보를 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unsecured debt 빚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되어 있는 빚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사람에게 붙어서 따라다니는 빚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루만 연체가 되어도 그때부터 전화가 불이 나게 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자동 전화 시스템으로 전화가 오니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만 감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연체한 지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컬렉션 회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크레딧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크레딧 카드 은행은 소송을 통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송은 연체된 지 약 1년이 경과하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딱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빚의 해결 방법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먼트 플랜은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대체로 이자율을 0%에서 약 9%로 어느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최장 60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략 예전 미니멈 페이먼트 금액으로 60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어떤 기간 동안 나빠진 크레딧 점수가 이 플랜을 시작하면 크레딧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고 크레딧이 회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약 60개월 내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자율은 당사자가 얼마나 은행과 잘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세틀먼트인데, 아시다시피 세틀먼트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 이것은 전체 페이해야 하는 금액 중 일부분만을 내고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약 25%에서 50%를 내고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기꺼이 25% 정도만 받고도 전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물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은행에 전화해서 본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어렵지만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을 의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기꺼이 최소한 은행에 3번 이상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퍼센트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전화를 하겠다는 자체 또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틀먼트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전체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크레딧 히스토리에 세틀먼트 기록이 남는 것이고, 그래서 크레딧이 어느 정도 나빠지며 마지막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16%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인컴 텍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0,000불 크레딧 카드 빚을 2,500불만 내고 빚을 탕감했다면 나머지 7,5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숏세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면, 즉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 한해서 2012년까지 모게지 뎁 릴리프 액트로 인한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데, 크레딧 카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으로 전체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빚을 전부 없애는 것이고, 단점은 파산 기록이 약 7년에서 10년 정도 가서야 크레딧은 최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 파산은 선택이 없을 때 마지막에 해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크레딧 카드 빚이 1만 불에서 5만 불 이하인 경우는 파산을 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택융자에 문제가 있고 크레딧 카드 빚이 5만 불 이하이면 집은 숏세일로 하고, 크레딧 카드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하면 파산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크레딧 카드 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좀 더 쉽게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멀리 있어 더 반갑습니다. 멀리 있어 더 설레입니다. 처음이라 뜻깊고 소중한 내 마음, 내 한 표가
그리운 그곳 대한민국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시카고 링컨길의 수정 식당. 직접 빚은 수정 순대와 순댓국, 오징어 볶음과 만두 전골. 옛 클락마켓 최씨 아주머니와 새 주방장의 손맛으로 유명한 케이터링. 수정 식당. 이제 시카고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긍정과 용기의 이야기 희망 컬럼입니다. 월요일의 TV 칼럼니스트 정규령 목사와 함께하시죠. 시카고 등포럼 반갑습니다. 정길령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 모두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 칼럼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말미암아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27시간 만에 구조된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넬 거즈만이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센터 64층에서 근무하다가 그 비행기의 공격을 받고 이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층에 내려오다가 그는 건물이 붕괴됨과 함께 더불어 건물 더미에 깔려버렸습니다. 이제 어두컴컴하고 어찌할 수가 없고 몸은 다리는 그 흙더미 속에 건물 콘크리트 속에 끼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다시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것 같아서 다시 소망을 갖다가 또 날이 어두워지고 거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기적이겠지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가길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는 몸이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건물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오면서 거기 누구 계세요 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당신은 곧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음에 그 안정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은 비춰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길 제 이름은 폴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구조될 것이니 마음에 안심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될 때까지 이 폴이라는 사람이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도착하여 그 건물 잔해를 해치고 나서 이 여성을 구조를 했습니다. 27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구조대를 둘러보며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에서 하는 말이 우리 여기서 지금 구조하는 구조대원 중에는 폴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회고하며 회상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보낸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고백하며 그녀는 반드시 거기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27시간 만에 구조된 그 기쁨을
그 놀라운 고백을 그녀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사람 속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아들이나 아니면 가족의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 비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낼 거지만 양처럼 그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법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붙들어 매고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면 이 해는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거에도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면 응답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 학비를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반드시 학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자, 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좋은 자동차 안에 그 CD 플레이도 있고 TV도 있고 아주 좋은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자동차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즐기려면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보려면 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가스가 있고 난 다음에 가스로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스가 있어서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듯이 자동차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하듯이 믿음이 있는, 즉 믿음 있는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동포 여러분, 경제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모두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공식적인 봄의 시작과 함께 기록적인 더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8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921년 76도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상 고온은 수요일까지 유지되다 목요일부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앞으로 닷새간의 날씨 보시겠습니다. 제공의 김광수 치과입니다.
김광수 치과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댐스터 생선엽 바벤그릴 새로운 맛의 명소입니다. 각종 전골류와 오징어 돌솥 해물 철판 볶음 소주와 막걸리는 단 7불 99.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바벤그릴. 오늘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내일 일리노이주에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내일 오전 8시에 재방송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매거진 시카고.com에서 모든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